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 이제 고급 데이터 타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다 드린 줄 알았는데 집합을 빼먹었더라고요. 집합은 리스트하고 딕셔너리하고 유사해요. 유사한데 유사하다는 얘기는 이제 역시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다루는 그런 데이터 타입이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 이제 항목에 순서가 없다. 그 다음에 이름도 없다. 딕셔너리는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리스트에는 집합에는 이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원래 리스트는 순서가 있었죠. 1번 칸, 0번 칸, 1번 칸, 2번 칸, 3번 칸, 4번 칸 이렇게 순서가 있었는데 집합의 경우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실제 이제 수학에서 사용하는 집합하고 거의 유사해요.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는 이렇게 3, 4, 5 이렇게 하면은 출력을 해보면요. 프린트 S 이렇게 출력해보면 3, 4, 5가 출력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제 순서가 없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 4, 5, 3을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출력을 하면요. 또 역시 3, 4, 5가 나옵니다. 이제 넣는 순서와 전혀 상관없이 출력되는 거는 지금 똑같다라는 거죠. 네, 순서가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추가를 하려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추가를 하는 거죠. s.add. 자, 아까 이제 팝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s라고 하는 여기 집합에는 이제 add라고 하는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8 이렇게 하면 8이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 출력을 해보면요, 8이 이렇게 추가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집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합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반복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드는 기본적으로 여러 번 오늘 반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위에서 아래로 수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또 는 기호가 있을 때는 는 오른쪽에 있는 거 먼저 수행을 하고 그거를 왼쪽에다 집어넣죠. 그 다음에 괄호가 있을 때는 괄호 안쪽을 먼저 계산하고 그 괄호 바깥쪽을 나중에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 이런 코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1, 프린트 1, 프린트 2, 프린트 3, 프린트 4, 프린트 5, 프린트 6, 프린트 7, 프린트 8, 프린트 9, 프린트 10. 자, 이렇게 하면 1부터 10까지 출력이 되겠죠. 자, 근데 너무 귀찮죠. 이제 10개나 이제 비슷한 거를 타이핑을 해야 돼요. 여러분한테 요거를 카피 앤 페이스트 하지 말고 계속 그냥 다 타이핑해서 쳐라라고 하면은 굉장히 싫어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거를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니까 요거를 이제 반복되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코드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반복되는 부분들을. 줄이는 거를 이제 줄여서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을 이제 반복문을 쓴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이 반복문을 쓰기에 앞서서 아까 이제 그 조건문에서 봤듯이 우리가 플로우 차트를 한번 이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카운트라고, CNT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CNT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CNT 값이 11보다 작으면 계속 출력하는 거예요. 출력하고 CNT가 11보다 작은 게 아니면 이제 끝내는 거죠. 그러면 CNT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계속 바뀌겠어요? 1부터 10까지 바뀌겠죠. 1보다 작을 때까지니까요. 자, 여기에 하나씩 늘어나야 되니까 마지막에 CNT를 1을 증가시킵니다. CNT 값에 현재의 값에다가 값을 읽어와서 그 값에다 1을 더해가지고 다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CNT를 현재 이제 요 CNT 변수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지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CNT 값은 맨 처음에 1이죠. 그 다음에 11보다 작아요. 3이죠. 그럼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출력을 해요. 자, 그러면 1이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1을 증가를 시킵니다. CNT 값이 1이니까 1 더하기 1은 2. 그 다음에 2 값을 오른쪽에 있는 거 왼쪽에 넣는다 그랬죠? 넣으면 CNT 값이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다시 올라오면 현재 2가 11보다 작은 게 3이니까 다시 반복이 됩니다. 2를 출력하고 또 1을 증가시키니까 3이 되죠. 자, 이렇게 하나씩 계속 돌다가 10인 경우, CNT가 10인 경우에는 역시 10을 출력을 하고요. 돌아와서 보니까 11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참이 아니니까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종료를 시키면 되는데, 요거를 while 반복문을 while이라는 구문을 쓰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시킬 수가 있어요. if하고 비슷하게 조건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while 다음에 조건식을 넣고 그다음에 콜론을 찍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고 나서 그 아래쪽에 while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 수행할 코드들을 밑에 쭉 적어줍니다. 자, 이렇게 적습니다. 자, CNT가 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while CNT가 11보다 작은 동안 자, 계속 실행하시오. 그 다음에 이제 while에 걸리는 거는 if하고 마찬가지로 들여쓰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 들여쓰기 다음에 CNT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1을 증가시킵니다. 자, 이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CNT를 1로 잡고요. while CNT가 11보다 작은 동안 print CNT 자, 출력을 하고 CNT 값은 CNT 더하기 1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요. 네, 지금 조금 잘렸는데 네, 이제 나왔네요. 1부터 10까지 전체적으로 다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린트를 10번을 쓸 거를 지금 딱 4줄로 끝을 냈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핵심은 뭐냐면 여기 while이에요. while이 원래 무슨 뜻이죠? 뭐뭐 하는 동안. 자, 그래서 이 코드에서 CNT가 11보다 작은 동안은 아래에 있는 코드들을 들여쓰기 해서 하는 자기에게 잡혀있는 코드들을 모두 수행하시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while문이에요. 이제 반복문에는 while 말고 또 다른 구문이 있는데 그게 for 구문입니다. 이제 for문은 이제 리스트를 같이 사용을 합니다. 요것 때문에 아까 리스트를 먼저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for하고 리스트를 사용해서 리스트 내의 값의 개수만큼 반복을 합니다. 자, for 구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수 for는 뭐뭐 한 동안이죠. 뭐뭐 하는 동안 리스트에 있는 변수 어떤 리스트에 있는 변수를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값을 개수가 리스트 안에 값이 남아있는 만큼 반복해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콜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행할 코드가 아래쪽에 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리스트를 우리가 코드를 이렇게 줬거든요. for x in range. range 아까 배웠죠? 1,11. 1,11 하면은 뭐죠? 1, 2, 3, 4, 5, 6, 7, 8, 9, 10까지가 1부터 range 1,11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range를 이렇게 적게 되면 어떤 하나의 리스트가 나오는 거죠. 1부터 10까지의 값이 들어있는 리스트 10칸이죠. 그러면 for문으로 해가지고 반복을 하면 몇 번 반복되겠어요? 네, 10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값들을 x에다가 하나씩 넣어요. 여기 한번 이제 10번 반복할 때마다 하나씩 넣어요. 이제 그 과정을 이제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리스트에 1부터 10까지의 어떤 자연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는 1을 맨 처음에 있는 값을 x에 넣고요. 실행을 시켜요. 그 다음에 한번 반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2를 넣고 두 번째 값을 넣고 실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값을 넣고 실행을 시키고 네 번째 값을 넣고 실행을 시키고 쭉 내려와서 10을 넣고 맨 마지막 값을 넣고 실행을 시킨 다음에 돌아와서 더 이상 값이 없으면 종료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외에 이제 반복하는 부분은 이제 while하고 동일합니다. 이거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비슷한데요. 자, for x in range 11 이렇게 하면 똑같은 결과가 제가 뭔가 콜론을 빼먹었네요. 이렇게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range를 안 쓰고 제가 여기 리스트를 넣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1, 2, 3, 4, 5, 6, 7, 8, 9, 10. 자,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 있는 뒤에 있는 리스트에 이제 값이 10개가 들어있죠. 그래서 10개 있는 값을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반복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으면 귀찮으니까 이렇게 적은 거죠. range 1,11 이렇게 적으면 잘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를 조금 활용을 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박수라는 게 있는데요. 우박수는 뭐냐면 어떤 임의의 수가 있을 때 이제 얘가 임의의 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3을 곱하고 1을 더한 다음에 1을 더해요. 그 다음에 짝수인 경우는 2로 나눠져요.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1로 된다. 어떤 자연수든지 이렇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박수. 혹은 콜라즈 추측. 맞나요? 제가 조금 헷갈리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콜라즈 추측이 아마 맞을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아직 확실하게 증명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큰 자연수까지 이제 컴퓨터로 이제 돌려봤는데 다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 숫자까지 굉장히 큰 숫자까지는 지금 이것이 다 만족을 한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증명은 아직 안 됐고요. 자, 요거를 한번 우박수를 계산하는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은 맨 처음 n이 5예요. 그러면 n에다가 이제 값을 5를 넣는 거죠. 그 다음에 변수가 하나 생기죠. 그 다음에 얘가 홀수잖아요. 홀수니까 3을 곱한 다음에 1을 더해요. 그러면 16이 되겠죠. 그 결과를 다시 n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짝수니까 2로 나눠져요. 8. 또 짝수니까 또 2로 나눠져요. 4. 짝수니까 2로 나눠져요. 2. 짝수니까 2로 나눠주는데 보니까 1이 됐어요. 자, 종료하고 프린트 n의 값을 출력해 하면은 결국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거를 n이 5일 때는 이렇게 코드를 일일이 하나씩 해서 정해 놓으면 되겠지만 n의 값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n의 값이 달라지면은 이 값이 나누는 거라든지 곱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if문과 while문을 같이 섞어 써가지고 이제 우박수를 계산하는 코드를 우리가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코드를 여기다 적어 놨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은 17을 해놓고 print n 이렇게 하면 n의 값이 화면에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while n이 1이 아닌 동안 반복해라 있습니다. 그 다음에 if n이 짝수라면 자, 요 퍼센트를 하면 이게 뭐였죠? 퍼센트는 2로 나눠가지고 나머지를 말하는 거죠. 짝수라면 나머지가 0이라면 얘는 n은 n 나누기 2로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else 짝수가 아니라면 n은 n 곱하기 3 더하기 1 홀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3을 곱하고 1을 더해줍니다. 그 다음에 print n을 출력해 보는 거죠. 맨 처음에 17이었는데 이렇게 하면 한 번 하면은 숫자가 바뀌겠죠. 그렇게 하다가 y문에 빠져나오는 건 언제 빠져나오죠? n이 1이 되면은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n이 1이 되면은 자, 프린트 콜라지 수축이 입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적을 수가 있겠죠.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실행시켜 보면은 17에서 시작해서 52, 26, 13, 40 이렇게 쭉 내려오죠. 이렇게 오다가 콜라지 수축의 성립함을 확인했습니다. 라고 이제 나옵니다. 17 아니고 우리가 1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보면 이것도 확인했고요. 수를 어떻게 넣어도 이렇게 잘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큰 수를 넣어볼까요? 190 이렇게 넣으면 좀 더 길어졌지만 엄청 기네요. 진짜. 엄청 길어졌지만 그래도 역시 1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 반복문하고 if문, else문, 이제 조건문을 이제 같이 섞어서 이렇게 콜라지 추측을 확인해 보는 그런 코드를 작성해 봤습니다. 자, 이제 하나 이제 여러분이 실습을 이제 직접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이거 과제로 드리는데, 이 과제는 콜라지 추측에서 주어진 숫자를 1로 만들기 위해서 계산하는 횟수를 체크하도록 수정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190을 해가지고 n을 190을 넣어서 쭉 y문 반복을 했죠. 그런데 몇 번 반복했는지는 지금 모르잖아요. 그래서 몇 번 반복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한번 그거를 직접 한번 작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복을 하는데요. 반복을 하는데 이 반복을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조건문을 걸어가지고 돌면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멈추도록 지금 코드가 되어 있지만, 그 외에 중간에 이제 갑자기 멈추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브레이크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반복문에서 이제 쭉 가다가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코드가 있어요. 명령이 있는데 그거는 continue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복문 안에서 반복문을 중간에 제어하는 그런 이제 명령이 되겠는데요. 이 두 가지 명령을 여러분이 조금 익혀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반복을 하다가 이 코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sum에다가 0을 넣고요. i가 0부터 1부터 10까지 반복을 합니다. 이 반복을 하는데 합이 지금 sum은 sum 더하기 i로 해가지고 이제 값을 계속 더하는 코드죠. 더한 i를 계속 더하는 코드인데, 쭉 가다가 sum의 값이 10보다 커지면 브레이크 멈춰라 라고 지금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sum은 0을 넣고요. for i가 in range 1,11 넣은 다음에 sum은 sum 더하기 1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그냥 더하는 거죠. 다 더한 다음에 프린트해서 sum을 출력해 보면 우리가 1이 아니고 sum 더하기 i 이렇게 하면은 맨 처음 55가 나오죠. 1부터 10까지 더한 거. 맨 처음에 i가 1인데 1 더하기 sum 맨 처음 0이었으니까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sum에다가 다시 2를 더하고 거기에 다시 3을 더하고 4를 더하고 5를 더하니까 결과적으로 1부터 10까지 전부 더한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간에 브레이크를 넣을 수 있어요. 브레이크 if 자, sum의 값이 10보다 커지면은 중간 바로 멈추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10보다 커진 상태에서 쭉 더하다가 10보다 커지게 만드는 어떤 값이 무엇인지 궁금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브레이크 하지 말고 하나 더 넣을 수도 있겠죠. 프린트 그래서 뭐 멈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i 이렇게 넣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요. 자, i가 1, 2, 3, 4 하다가 5가 딱 되니까 10이 그러니까 더한 값이 10이 넘어가더라 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브레이크를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쭉 실행을 하다가 중간에 브레이크 나오면 빠져나오는 거예요. 반복을 하다가. 자, 그 다음에 continue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쭉 더하는데 브레이크는 완전히 포문은 바깥으로, 반복문 바깥으로 빠져나와 버리는 거거든요. 반복문이 더 이상 실행이 안 돼요. 자,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i가 2로 나눠가지고 얘가 0이면 짝수이면 그죠? 짝수이면 continue 해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아래쪽에 넣어줘. 줄을 맞춰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i가 짝수인 경우는 continue 하면 아래쪽이 실행이 안 돼요. 아래쪽이 실행이 안 되고 여기서 바로 반복문의 맨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i가 맨 처음에 1인데 1인 경우에는 여기 실행이
참이 아니니까 if 문에 안 걸리고 1을 더하고요. 자, 이 i가 2인 경우에는 짝수, 얘가 참이니까 continue 문을 해서 위로 바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를 더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홀수만 쭉 다 더하게 되겠죠. 자, 그런 코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반복문을 사용하실 때 이제 브레이크하고 컨티뉴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음 이제 넘파이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